네, 2021년 10월 23일 이정훈입니다. 누리호 문제하고 탈핵 정책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누리호 엔진이 1분 30초 먼저 꺼졌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나오는 보도를 종합하면 46초 먼저 꺼졌다. 앞서 꺼졌답니다. 1분 30초, 90초가 아닌 46초 먼저 빨리 꺼졌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로 설명드리면은 마지막 3단이 비행할 때 초속 7.6km의 속도가 나야 되는데 그 힘이 안 났다는 겁니다. 76km의 힘이 나가 축축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약한 힘이 나와서 결국은 밑에 단계에서 꺼졌고, 그래서 원하는 고도까지 위성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위성은 이제 밸런스를 못 찾으니까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아쉬운 실패죠. 근데 이 실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누리호는 이번에 성공을 했더라도 경제성 문제, 즉 돈벌이가 못 되는 엔진이다, 발사체라는 문제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누리호는 75톤의 힘을 내는 엔진 4개를 묶어서 일단 한 개를 2단으로 했습니다. 7톤짜리를 1단으로 했습니다. 근데 75톤짜리 엔진이 핵심인데 이걸 하나에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비는 여러 가지 부속을 갖고 사겠죠. 얼마가 나올까요? 지금 들리는 말로는 한 6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0억 원. 그럼 60억 원을 만드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얼마에 만드느냐? 이 60억 원짜리 4개 묶고 또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갖다 붙이니까 뭐 가격이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 60억인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페이스 X사의 펠콘 발사체 만드는 머린 엔진은 한 3억 원 정도까지 나가요. 3억 원 조금 더 하겠죠. 러프하게 20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호하고 펠콘 시리즈하고는 경쟁이 안 되죠. 그리고요, 우리 이제 누리호에 들어가는 75톤 엔진은 무게가 한 1톤 정도 됩니다. 엔진에다가 이제 연료를 안 채우고 액체산소를 안 채우면 1톤 조금 안 됩니다. 머린 엔진 최신형은 500kg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무게가 반이라는 얘기잖아요. 훨씬 가볍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75톤의 힘을 내고 머린 엔진 최신형은 100톤 가까운 힘을 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격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리호 75 성공했더라도 이 엔진 갖고 발사체를 만들면 위성을 쏘아줄 때마다 스페이스 X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줄여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과거에 T-50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우리 그 최초의 고등훈련기 개발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라고 하는 거나 우주 발사체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제 찌까찌까 걸어다니는 개 있죠, 개. 개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은 이 모 안에 뼈가 있고 뼈에 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육이. 근데 개는 거꾸로 껍데기가 딱딱하게 되어 있고 안에 살이 차 있잖아요. 먼저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안을 채우는 거거든요. 비행기가 그런 개념입니다. 비행기는 껍데기를 이렇게 모양을 왜냐면 공기랑 저항하니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공기 저항이 잘 되도록 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집어넣다 보면은 성능이 제한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성능이 잘 되도록 하면 그게 좋은 비행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엔진 만드는 사람 있고 또 뭐 도관 만드는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각자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가 성능 잘 나오도록 만들다 보면은 무게에 대한 고민을 안 합니다. 내가 요만큼 공간을 받아갖고 여기는 엔진을 집어넣는다 해서 엔진을 만들다 보면 고민 없이 만들면은 한 10kg 정도면 될 텐데 한 20kg까지 만들어주면은 결국은 이게 만들어졌지만 무거운 게 되죠. 그러면 이게 힘을 못 내는 거죠. 무거우면 많이 못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이런 껍데기부터 만들어 놓고 껍데기 설계를 해놓고 안을 집어넣는데 그걸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사 같은 경우는 경쟁을 붙이죠. 더 줄일수록 상금을 준다든지. 우리 T-50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게 비싼 비행기예요. 그래서 MB 때 각 분야별로 이거 줄이라고, 가격 줄이라고 하니까 부품 회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깎으니까, 우리는 엔진은 미국 거니까 손을 못 들이면 나머지 부분에서 각 40% 정도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이 싼 비행기가 되고 성능은 똑같은데 가벼운 비행기가 되면 또 더 잘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비행기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리호를 처음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분야만 열심히 한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진 겁니다. 머리는 아까 최신형은 한 450kg인데 우리는 한 900kg 가까이. 근데 힘은 얘가 더 좋거든요. 훨씬 더 작고.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따라가야 되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노트북을 쓰는데, 이 노트북, 요즘 최신형도 있지만, 옛날 286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할 때, 이제 후진 기술을 받으면은 286 컴퓨터를 쓰는 걸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가지 않습니까? 요즘 자동차 제네시스 굉장히 좋지만, 제 차는 2005년식인가 오래된 겁니다. 요즘 차 보면 참 부럽던데, 그래도 제 차가 뭐 150km 내는데 문제 없습니다. 갑니다. 근데 다른 게 좀 못 따라가죠. 마찬가지로 처음 기술을 할 때 어느 기술을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처지게 되면 못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은 나로를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들은 기술을 갖고 우리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교과서에 있는 거는 미국 것도 받겠지만은 스페이스 X는 자기네 거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신형을 못 보고 따라 하다 보니까 최신형을 따라 하려니까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미 검증된 걸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진 문제죠. 그러니까 최신형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자동차 가다 보면 왜 악셀레이트 밟으면 왕 가고 덜 밟으면 좀 천천히 가듯이 로켓도 불을 붙이면 쭉 가는데 이거를 엔진이 덜 힘을 내고 더 힘을 내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로켓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에 여기다 엔진 거의 한 대부분이 90% 정도가 산화제하고 그다음에 액체 산소거든요. 이게 쭉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점점 가벼워지니까 힘이 세지죠. 그러면은 같은 힘으로 가면 너무 빨라질 수도 있고 너무 빨라지게 되면은 조절이 안 되고 약간 줄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력 조절 장치가 필요한데 아마 우리 누리호에 들어가는 엔진은 그런 기술을 채택하기 전에 걸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린 엔진 같은 경우는 그게 있으니까 이 점점 더 효과적으로 날아가는 거죠. 통제도 되고.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7.5 초속력이 안 나왔다라는 건 추력 조절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집어넣게 되면 설계가 복잡해집니다. 우린 그러지 않아도 무거운데 이걸 못 집어넣는 거죠. 옛날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갈 길이 성공했다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그러면 이거 당장 만들어 갖고 돈도 못 버는 건데 왜 하느냐?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건데 절대 민간 기업은 짧은 거 바라보면 투자합니다. 근데 이 긴 건 바라보고 못 하거든요. 이건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항공우주연구원을 정부가 끌고 나가는 겁니다. 성공하게 되면 민간으로 가는 거죠. 제가 드린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덱스 관련해서 서울공항에 가서 FA550을 타고 내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고등훈련기 T-50을 토대로 만들었던 경전투기를 타고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T-50 이렇게 만들었다는 책을 썼다 그랬는데 MB 정부 때 제가 대통령 한번 이 비행기 태워라. 태워갖고 독도까지 갔다 와라. 그럼 우리 국민이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그랬는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하고 못했습니다. 왜 못하느냐? 경호실에서 반대가 합니다. 경호실에서 이거 만약에 사고 나면 대통령이 위해한데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안전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랬는데 이번 대통령이 타셨어요. 내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FA50이 안전했으니까 탔다는 것과 더불어 대통령 임기 다 끝나가고 여당의 후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서야 태우는 거냐라는 유감과 더불어 대통령이 타줌으로 해서 굉장히 홍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FA50이 완벽하냐? 아닙니다. 이것도 추락할 수 있고요. 근데 대통령이 타셨다는 게 대단한 거고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누리호 발사하는 현장에 대통령이 가셨다는 겁니다. 누리호가 발사 단계에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공한다는 보장은 꼭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탁현민 씨하고 지금 누가 뭐 다투는 모양인데 뒤에 대통령이 할 때 뭐 쭉 항우연 연구원들을 늘어세우고 했다 그러는데 뭐 다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항공하고 우주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못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가 투자해야 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누리호는 가격도 낮추는 문제 또 선진 기술을 집어넣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가격 문제, 기술 문제, 안전성 문제를 다 극복한 게 뭐냐? 대한민국의 원자력입니다. 수출까지 했습니다. 프랑스를 이기고
미국이 우리한테 파트너로 붙고. 그런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없애라고 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세계적으로 가 있는 원자력은 무시하고 아직도 갈 길이 먼 항공 우주에 가서는 대통령이 쫙 격려하는 걸 보면서 왜 저러시나. 제가 쭉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발견한 게 이게 있습니다. 인류가 살다 보면 아주 많은 문제에 부닥치잖아요. 그 문제를 푼 게 뭐냐?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Boys be ambitious, 도전해라, 풍운의 꿈을 품어라 그러셨거든요. 지금 와서는 아버지 연세도 많고 제가 하도 인생이 안 풀리니까 안분지족해라 그럽니다. 그럼 내가 질문이 그거예요. 언제는 Boys be ambitious가 옳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안분지족이 왜 옳다 그럽니까? 어떤 게 세상 사는 게 정답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답변을 못해요. 제 생각은 요때는 요거 쓰고 요때는 요거 쓰라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불경이나 뭐 성경은 잘 알지 못하는데 보면은 지혜라는 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둘 사이에 어떤 일관성은 없어요. 딱 하나 찾는다면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때 이걸 쓰라는 것뿐입니다. 그런 지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류의 난제를 푸는 거는 기술 같습니다. 기술. 저는 마술은 기술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 인류가 석기 시대를 살 때는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고 뼈를 갈아서 만드니까 하나의 도구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청동기나 철기 시대 들어와서는 용범에다가 거푸집에 넣어갖고 녹여서 딱 만들면 동일한 도구를 굉장히 많이 만드니까 생산량이 확 늘어나죠. 그래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서 다시 빈곤해지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지금도 뭐 AI가 나오니까 문제를 풀고 기술이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기술에 대한 가치를 놓치면요, 우리 사회는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기술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나오면은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술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없는 걸, 저는 이제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정치학도 사이언스로 봐서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걸로 하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거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미 현상은 쭉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싸우면 어떻게 벌어진다는 현상은 있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과학이거든요. 발견이란 말입니다. 비가 오는 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비가 왜 오지 그 원인과 결과를 딱 찾아내서 하면 그게 과학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 비를 만들어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술은 뭐냐? 그건 이미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걸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경제적으로 방법을 찾아내는 게 기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거는요, 미국은 뭐 화성 탐험, 자꾸 새로운 거 하면서 심해져 하면서 그들은 과학을 하고, 우린 미국이나 선진국이 밝혀낸 거를 기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할 때, 그래서 퀀텀 점프가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항공 우주도 미국이 다 했던 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과학기술이라 그래. 사실은 기술과학이죠. 근데 여기에서 경제성을 집어넣지 못하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이 가게 해가지고 과학은 몰라도 기술 분야에서는 쫙 따라가서 경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에 있어서 원자력을 자립을 해놨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죽이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위험할 수도 있다. 일본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죠. 비행기 747 여객기도 떨어지면은 뭐 600명, 400명 죽을 수 있죠. 근데 다 띄우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력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탈핵 정책은 지극히 정치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견인력인 기술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정치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항공우주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라면 여기에 큰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이끌 수 있는 과학 행정가가 있어야 됩니다. 원자력은 있었어요. 한필순 박사, 장인순 선생, 숱한 사람들이 붙어서 해낸 거거든요. 항공우주는 아직 그게 없는 겁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카이가 문제가 있다고 조사를 해서 하성룡 사장을 징역 몇십 년을 구형을 하고 그 앞잡이 섰던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근데 뭐야, 1심 끝난 상태에서 지금 다 집행유예, 거의 무죄가 나고 집행유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이렇게 항공우주를 때려잡았냐 이거예요. 또 항우연 자체는 굉장히 지금 더디게 기술적으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고, 이건 몰아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공우주가 지금, 항공은 문제가 있다고 때려잡아놓고 대통령이 FAA 타는 것도 웃기는 거고, 지금 우주는
지금 쭉쭉쭉 못 나가는데 대통령이 가서 쳐다보는 것도 웃기는 거고, 이것저것 가장 잘하고 있는 원자력은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 때려잡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북한에 속아가지고, 주사파에 속아가지고. 이런 걸 바로잡아야 돼요. 이번 대통령 나오실 분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우주는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 방법 찾도록 껍데기를 만들고 그 안에 섹터별로 분야를 만드는데 가장 싸게 만들도록 돈을 걸든지 해서 경쟁을 시켜서 만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한 100톤짜리 힘을 내는데 무게는 뭐 300kg도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해야죠. 밀어붙여야죠. 그 다음에 우리 항공 쪽은 괜히 자꾸 그 지금 거기 가 사장 안 치는 사람들, 정치인들을 앉혀갖고 출신들을 앉혀갖고 지금 뭐 별 발전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기만 채우기 바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KF21 잘 나간다고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잘 나간다고 보지 않아요. 저건 나와서 시장성이 있을까 의심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건 엔진 한 발로 갔으면 경쟁력이 그나마 날 텐데 두 발이기 때문에 글쎄 걱정이 좀 많습니다. 저거 할 때 많이 싸웠어요. 공군하고도 싸우고 공군이 원해서 쌍발로 갔는데 지금 카이 측에서는 저 가격이 안 낮아져서 고민 많이 할 겁니다. 만들어도 수출이 안 될까 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이걸 딱딱 정리할 수 있는 과학 기술 행정가가 없었기 때문에 KF21도 쌍발로 가버리고 T50도 비싸게 만들었다가 지금 가격 못 낮춰서 쩔쩔매고 있고 낮춰야 됩니다. 근데 잘 나오고 있는 원자력은 왜 때려잡냐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우리 원전 세울 때 대통령이 가서 그 행사를 하는 그런 걸 하십니까? 고리 원전 연구 정지시에 가서 그걸 자랑이라고 대통령이 가서 탈핵 정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이쪽에서 뭔 기대를 하시냐고요. 물론 이거 둘 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이 방송 봐주시는 국민 여러분 이걸 좀 제 의견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탈핵 정책,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할 거는 탈핵 정책, 우리 국민들이 할 건 토탈핵 선언을 요구해야 됩니다. 기술을 아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